최근에 생존을 위해서 2030들이 재테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건데, 재테크 정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재테크인데,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좀 힘겹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5년, 그리고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삶이 28년 이렇게 되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제 경우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저축만 했었더라면 지금의 삶의 수준이 이 저축만 했던 삶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 주식으로 돈 날려먹었던 것, 물론 벌었던 적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투기로 끝나서 돈을 많이 잃어버렸던 경우, 여러 가지의 이제 기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지나온 시간들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도 생각하지만 자산이 대폭 줄어들지 않게끔 좀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난 이후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구나, 엔화도 올라가겠구나, 원화를 계속 그냥 쥐고 있는 것만은 좀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나 엔화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늘어났던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전쟁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니는데 마치 트럼프가 세계 대공황을 일부러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데, 그래서 좀 더 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텐데 나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에게 이제 본업이라고 하는 직장일, 이 직장인의 이 모습은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그래야 생활비를 버니까요. 월급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활동, 부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업은 나의 재능을 키우는, 좀 멀리 내다보고 퇴직 이후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부업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등 여러 가지의 길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책들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이 인듀어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계를 짓고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일 수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에게 한계를 짓고 있는 걸 뛰어넘는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좀 더 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무조건 내가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적으면 그게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전적으로 다 믿는 건 아닌데, 어쩌면 그게 내가 나의 뇌를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끔 인식을 좀 바꿔줘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주식으로 2025년에 내가 주식으로 10억을 벌 거야, 이런 걸 제가 한 수백 번, 수천만 번 적는다 그래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되려 이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가용한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면은 좀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좀 현실 세계를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 방법을 끌고 와서 제가 할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방법, 좀 더 무리한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을 것이고, 결과는 그냥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나온 시간 동안 진행되어던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행동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이 핸드폰을 켜서 영상을 찍는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해서
정신 좀 차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이건 오늘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찍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제가 지내오면서 이 시간대쯤에 제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의 반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머리부터 먼저 감는다, 세수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이제 만족감, 효용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줬고, 그게 이제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어딘가에 가서 만약에 넘어졌다. 근데 넘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평상시 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실제로 넘어졌을 때 그때 한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때 계속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라는 걸 머릿속에 구체적이든 막연한 거든 계속 생각해 왔던 것들을 그 상황이 됐을 때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안정적인 결정을 하자, 그리고 무리한 생각들을 가지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배팅을 할지 아니면 좀 안전한 것들을 추구할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 때 가진 마음들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100억이 생기면 좋죠. 근데 1억을 집어넣었는데 1억이 다 사라질 수 있고 마이너스 1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이너스 3억이 될 수 있다라는. 잘 되면 완전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이 바로 갖춰지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수십 년 동안 허덕이면서 빚 갚는다고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욕하고 술만 마시면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거기에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욕하고 했던 것 때문에 완전 또라이 같은 사람, 혹은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제 큰 이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아주 큰 코를 다칠 수 있죠. 왜겠습니까? 계속 이제 술 마시면서 남을 비방하고 루머를 만들어내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항상 다른 누군가를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인사성이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어떤 시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추천하거나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 뭐다?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글로 남겼던 거, 그런 것들의 합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평상시 때 꾸준히 지속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좀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